이것을 몰라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40%안 내도 되는 걸 내야 된다는 거죠. 세금 폭탄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과 함께 따박따박 월세 받는 다가구 건물주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비록 나는 소액이라서 다가구는 꿈도 못 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연쌤도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가지고 경매를 시작했죠. 내 꿈과 목표가 명확하다면 어느 순간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가구 물건 중에서 세금에 관련된 공부를 할 텐데요. 내가 언젠가는 다가구 건물주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너무 이 공부가 중요합니다. 조금만 알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데 조금을 몰라서 세금 폭탄을 맞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먼저 다가구와 다중주택에 대한 개념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물건을 가지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끄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다가구와 다중주택은요, 공통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먼저 공통된 부분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1명이어야 해요. 이 말인 즉슨 다세대 같은 경우에 빌라죠. 건물은 다가구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각각의 호수마다 주인이 달라서 개별 등기를 하는데 이 다가구는요, 호수마다 개별 등기가 되지 않고 건물 하나가 등기 위에 올라간다라는 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공통되는 부분은 바닥의 면적의 합계가요,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수로 보면 200평 이하여야 되거든요. 단 주차장과 지하는 면적에서 제외되니까 자, 1층부터 바닥의 면적이 합이 200평 이하면 됩니다. 자, 다른 부분은요, 다가구는요,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여야 하고 다중주택은 세대수에 제한이 없어요. 위에 이 공통적인 부분, 이 부분만 조건에 맞다면 다중주택은 19세대 이상 20세대, 25세대 상관없이 충분히 가구수를 최대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 취사시설 부분인데요. 다가구 주택은 각 방마다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이런 취사 공간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다중주택은 취사 공간을 개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밥은 어떻게 먹지? 설거지는 어떻게 하지? 공동 주방이 있죠. 거기에서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임차인들이 같이 쓰는 공동 취사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주차 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중주택은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요. 굉장히 좀 일시적으로 많이 허용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굉장히 작아요. 한 대에서 뭐 많아봐야 3대, 4대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세대수 제한이 없다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의 차이점 이제 명확하게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물건을 보면서 이 다가구 주택 이거 모르면 정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연쌤이 오늘 그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건물 면적이 406제곱미터이기 때문에 660제곱 이하입니다. 그죠? 그 조건에 충족을 하네요. 감정 가격이 20억이 넘어요.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뭐 이런 감정가, 최저가를 떠나서 세금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진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와, 굉장히 깨끗한데요? 문이 너무 좋은데요? 와. 여기 평면도가 다행히 나와 있어요. 1층이 하나, 두 개 호수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잘 명시가 되어 있네요. 2층 보도록 할게요. 2층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3층, 4층은요. 다중주택으로 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3층 4가구, 4층 4가구, 5층도 4가구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 앞에서 개념 정리할 때 다가구 다중주택은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한다고 했죠. 맞네요. 그죠? 그런데 옥탑이 있더라고요. 옥탑은 다락으로 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3개의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 2층은 근생, 3, 4, 5층은 주거용, 옥탑은 다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중주택인 거죠. 그런데 경매지의 공부와의 차이를 보니까 건물 1, 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옥탑층은 공부상 다락이라고 하는데 현재 원룸주택 형태로 사용 중이래요. 그래서 옥탑층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1, 2층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 2층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세 세입자를
주택을 1, 2층도 다른 주거용 세대랑 똑같이 맞춘다면은 이 부분은 다세대 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매도할 때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시세 차익이 5억 정도 났다면 양도세가요 40% 내야 되거든요. 40%안 내도 되는 걸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 세금 폭탄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을요 사업자 임차인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이 사업자는 공간 임대 사업자를 맞추시고 이 사업자가 단기 임대 있죠. 저희 많이 하고 있는 3312 단기 임대로 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근생으로 이용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사업자로 전입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그냥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일반 세입자를 만약에 우리가 드리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택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럼 1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알면 안 돼도 되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죠? 가능하면 내 거 좀 아끼고 그리고 벌 거 좀 더 벌어야 빨리 부자가 될 텐데 이 부분 너무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임대 사업자를 우리가 임차인으로 들이면 그냥 여기는 근리생활시설로 이용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여기에 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부분이죠.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40%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저희가 공부했던 이 물건이 1층과 2층이 총 6가구였잖아요. 만약에 한 가구당 50만 원의 월세를 받는다면 한 달에 300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이 생기는 거고요. 1년이면 3,600만 원. 5층 옥탑도 3가구였어요. 이 3가구를 40만 원만 받는다고 해도 120만 원, 1년이면 1,440만 원. 1, 2층하고 옥탑층의 월세만 합쳐도요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5천만 원 정도가 돼서 뭐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내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더 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과 또 다가구 주택을 준비하시는 분들, 현재 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몰라가지고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도 예전에 몰랐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오늘 어떻게 다가구 공부 확실히 되셨나요? 다가구 중에서도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이세연 쌤과 함께 한 걸음 성장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소액이지만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인 건물주가 되어서 따박따박 월세도 받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도달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그런 날을 반드시 맞이할 수 있도록 이세연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